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직 사실 중2 현재 상태고 중3에서 고등부 과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과학은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제가 이제 처음 한 2주 동안은 그런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완자 같은 개념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학교 시험에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연습용인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학은 추론 중심의 문제가 정말 99.9%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웬만한 조금 심한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그렇게 자꾸 틀리는 문제를 자꾸 노출을 많이 해서 그래 자꾸 틀려 버릇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오답을 하면서 그 문제 유형에 이제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익숙해져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론을 듣고서 문제가 안 풀려도 아,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고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수업 내용보다는 개정교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입시 설명을 아마 이제 들으실 거니까 보통 이제 고등부 과학을 듣기 시작할 때는 한 1, 2년 선배 어머님들한테 조언을 듣고서 교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머니들이 짜시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과목은 보통 두 과목 정도 선행을 하고, 그리고 원 과목만 여러 번 선행해서 그거 중에서 두 과목을 이제 완벽하게 선행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2학년 전체 동안에 세 과목이나 네 과목을 학교에서 진행을 해요. 그중에 자기가 이제 수능 선택할 과목을 선정하면서 이제 과목을 이제 네 과목을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 과목 중에서 수능 선택할 과목의 두 과목 정도를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투 과목 있잖아요. 투 과목 3학년 때 하는 투 과목은 사실 제가 절대평가를 받기 전에는 항상 내신반을 개설을 했었어요. 고3 때,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문제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웬만하면 한 3주 공부하면 만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투를 선행하는 수업이 이제 아예 대치동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수능 선생님들이 고3 아이들 중에서 투 과목을 수능 보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한 과목,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대치동에서 그렇게만 개설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판이 뒤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선행을 하시면 이제는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라서 조금 나으실 텐데, 자, 개정화학원은 이제, 자, 우리 보통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가 이제 선행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 2학년 2학기, 그다음 3학년 1학기 이렇게 이제 세 학기 동안에 화학만 생각하면 세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 생각해도 세 과목이고, 만약에 생물이다 그럼 세 과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학교에서 과학을 9과목은 할 거거든요. 그럼 9과목을 이제 보시면, 자, 개정화학원은 단원이 총 4개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학년 1학기 때는, 자, 제가 개정화학원이라고 했는데 그 화학원으로 할게요. 자, 화학원을 집중위수로 진행을 하는데, 자, 1단원을 보시면, 자, 1단원에는 전부 다 계산 단원이에요. 자, 1단원은, 자, 전부 다 계산 단원인데, 보통 화학을 아이들이 수능을 잘 안 보잖아요. 예전에 수능에서 1등이었었거든요, 선택자. 근데 지금은 물리에서도 쳐져가지고 4등으로 밀려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는 양적 관계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선행을 하실 때 여기를 집중해서 선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컨디션이 이렇게 늘 최상이 아니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할 때는 숙제를 꼭 했나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도 이제 웬만하면 참석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3의 양적 관계가 사실 수능으로 치면 우리는 수능을 안 보지만 여기가 이제 보통 수능에서는 17, 18, 19, 20번 요 네 문제가 고난도거든요. 특히 19, 20번이 최고난도예요. 근데 거기서 요 양적 관계는 19번이나 20번에 나온 항상 붙박이 문제예요. 요거 하나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2단원 보시면 요거는 우리 아이가 화학을 하나도 몰라도 여기를 선행을 하고 수능을 바로 봐도 될 정도로 엄청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단원은 추론도 별로 없고 전부 다 개념 단원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숙제하기 싫다 그러면
요 단원에 조금 여지를 주시고 요 단원 할 때는 빡빡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 짜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단원 보시면 3단원은 이제 화투에서 내려온 거예요. 화투 원래 이제 화학은 이제 화학과 혹시 나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평형이 메인이기도 하고 평형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 화투에 있던 평형이 내려왔으니까 사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 턴을 벌써 2번 돌았거든요. 근데 요 평형은 화투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평형 내용이어서 그것만 딱 내려온 거라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 잘 하더라고요. 대신 여기 이제 3단원은 당연히 개념도 있지만 계산은 거의 없어요. 다 개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추론이 문제가 많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4단원 보시면 4단원은 여기 뭐 이제 제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pH랑 중화 반응 양적 관계랑 중화 적정 그냥 중화 반응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 몰롱도는 중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뭔가 이제 그 기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단원은 그냥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중화 반응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4단원은 저기 있는 특히 이제 4-3 있죠. 4-3의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여기가 수능에서 나오는 19, 20번 고난도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대신 이제 기존 교과랑 비교하면 평형이 들어오긴 했지만 내용이 확 줄었어요. 한 4분의 3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한 학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줄이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아주 막 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물질과 에너지 요거는 아마도 2학년 2학기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뭐 외대부고 이런 학교는 요 화학원, 계정화학원이랑 물질과 에너지랑 조금 이따 얘기한 또 다른 과목을 2학년 때 다 끝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또 뭐 고급화학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모르겠지만 세하고도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까지 다 끝내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짜놨어요. 자, 여기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4단원치인데 자, 뒤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이제 여기가 물질과 에너지 얘기고요. 자, 요거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인데 자, 요거는 여기서 아까 3단원이 평형이랬잖아요. 평형. 자, 이게 평형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 두 가지는 내용이 우리가 세 과목을 하니까 뭐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지금 교과로 치면 요 평형까지 합쳐서 요게 기존의 화학 2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를 그냥 반으로 쪼갰어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화투를 그냥 1년 동안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은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한 학기에 완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학기에 완성하는 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뭔가 아주 많아진 것 같지만 그냥 과목을 쪼갠 것뿐인 거지 많아진 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뒤로만 가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 물질과 에너지에서 자, 물질의 상태 요거는 사실 기체, 액체, 고체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요거는 쉬워요. 자, 용액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쉬운데 자, 문제는 우리는 수능을 안 보니까 그리고 등급이 이제 5등급으로 나눠지니까 뭔가 문제가 좀 쉬워져야 정상인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 은행이 보통 수능 문제를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수능의 화투는 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내시면 어떡하나 사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 화투의 내용은 그냥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 진행할 때는 이제 좀 공부를 화원이랑은 다르게 화원은 내용은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추론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화투 내용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는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1단원이랑 2단원은 당연히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자, 계산이긴 한데 문제는 계산이 요거는 다 계산이에요. 1단, 2단원. 근데 여기 화원에 있는 19, 20번처럼 아주 추론이 많이 들어간 계산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단원도 보시면 뭐 자발성과 반응 속도 이것도 그냥 화투 중에서 조금 쉬운 거를 여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쉬운 거. 자, 근데 화학 반응의 세계 여기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 요게 이제 산염기 또 중화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중화적정 구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화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화학 반응의 세계는 단원도 3단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화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평형이 요 1단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그래서 3-1의 1단원은 여기는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산화환원은 원래 요거는 화원에 있던 내용이 다 한꺼번에 뭉쳐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새롭게 신설되는 게 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자, 탄수화물은 원래 6차 교육 과정에 있다가 7차랑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었어요. 근데 다시 요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 세 과목을 다 하게 되면 예전에 어머니들 때 배웠던 모든 화학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에 빠졌던 요거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빠진 건 뭐냐면 기존의 화학원에 있던 오비탈과 전자배치랑 주기적 성질, 그게 빠져서 그거는 통합과학으로 들어갔어요. 통합과학에서는 또 오비탈은 어려우니까 빠지고 주기적 성질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 과목으로 나눠졌지만 그냥 기존 교과를 다 배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제가 우리가 보통 이 수업이 17회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개념 과정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 과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개념은 처음에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문제를 쉽게 푸는 거, 고등부에 올라와서 실제 내신을 하려면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배우면 트릭만 배우고 마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그 개념에 딱 맞게 수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을 끝나고 심화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혹시 잘못 잡힌 5개념,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이제 사실은 고2에 올라와서 문제를 풀 때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푸는지, 자, 시간을 얼마나 이제 단축시키는지, 그게 중요해서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요. 자, 그럼 수업 진행하는 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진행하는 건 처음에 왔을 때 아이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왔을 때 암기 테스트를 암기 시험이라고 할게요. 자, 암기 시험을 20분 동안 진행을 해요. 자,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입 밖에 나갔던 모든 내용을 암기 프린트 한 장에 담아놔요.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맥은 잘 짚는데 그 주변에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아예 요거 하나를 암기시켜서 요 한 장을 다 암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암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자, 요게 밑줄이 안 친 게 문제예요. 밑줄 친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의만 갖고 이걸 암기하면 이론 공부가 자기도 모르게 다 되는 거죠. 암기까지 하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여기 답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써서 암기해서 쓰면은 그냥 이론 공부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이론을 암기했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저거 이제 암기 자료 시험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제가 20분에 정말 빡빡하게 다 맞게 다 시간에 쓸 수 있게 문제를 좀 쉬운 단어는 한 6문제, 어려운 건 4문제 요 정도 출제를 해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20분에 잘 안 풀려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쉬는 시간에 이제 피곤해서 자는 아이도 있지만 주로 게임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못 보겠어가지고, 그럼 첫 번째 쉬는 시간이랑 두 번째 쉬는 시간에 시험지를 갖다 써라. 그래서 좀 빡빡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자, 근데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진행을 하는데, 수업 진행할 때, 자, 오답 체크 진행을 하는데, 자, 오답 체크는 제가 아마 거기 안내 자료에는 뭐 20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이랑 계산단원 있잖아요. 계산단원은 제가 오답 체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우리가 대규모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1번 질문, 어떤 아이는 뭐 7번 질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번을 맞은 애들은 건성건성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계산 문제는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풀이를 제가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뭐 다른 풀이로 했지만 선생님의 풀이는 저렇게 쉬울 수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답 체크는 계산 단어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건 수업 진행하고 나서 자,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숙제 있잖아요. 자, 숙제 아이들이 해온 것을 오른쪽에 OMR 카드, 이건 좀 약간 지금은 형식이 변형됐거든요. 자, OMR 카드에다가 작성을 하고서 요거를 제출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단원 평가를 보는 거죠. 그럼 뭐 너무나 이게 평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세요 한번. 자, 이제 OMR 카드 작성하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한 단원이 끝날 때 2회나 3회 정도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단원 평가는 20문제 정도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의 목적은 당연히 수업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암기시키고 이론 공부를 해서 실력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주 뭐 완벽하게 수업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해드리냐면 단원 평가 보고 그 다음에 숙제는 한 회차당 40문제에서 60문제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숙제를 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적어서 OMR 카드에 작성을 하면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일련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아이가 이걸 작성을 하면 요거를 컴퓨터로 읽어서 요게 문제에 이제 주제별로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냥 제가 처음 쓴 답을 여기다 써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왜 쓰나 혹시 이제 뭐 검사에서 혼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처음 쓴 답을 써서 제가 OMR 카드를 드르륵 돌리면 아이가 첫 숙제했을 때 어디를 틀리고 어디를 맞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2회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3회차에 단원 평가를 받다. 그러면 2회 동안에 숙제로 제출한 게 80문제에서 120문제잖아요. 그리고 단원평가 20문제 시험 보고 그다음 여기서 한 6, 7문제 들어가고요. 그러면 약 한 150문제 정도를 할게요. 150문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자, 주제별로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이 주제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선행했을 때 사실은 이제 20점 만점만 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애매하게 15점 이렇게 맞으면 뭔가가 부족한데 어디가 부족한지를 어머니들이 판단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개념할 때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다음 심화 선행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줘야겠다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150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분석 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가 돼 있고 어느 주제가 부족하고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이 서시는 거죠. 자,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제 생겼다 시험을 봤는데 그럼 구멍이 생걸 저는 이제 어떻게 메꿔주냐면 일단 어머니들한테 그 문자를 보내드리고 저가 메꾸는 방법은 자 이제 단원 평가를 봤어요. 그럼 단원 평가를 보면 그 다음 주에 이제 학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마다 숙제를 따로따로 줘서 자 봉투에다가 아이들이 단원 평가 본 거랑 그다음 숙제 제출한 걸 가지고 봉투마다 개인별 과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여기를 몰라서 틀리고 그랬는데 이 과제만 주면 이거 어떻게 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개인별 과제에서 이제 아이가 부족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 부족한 주제를 제가 짧게 강의한 제가 그냥 뭐 토막 강의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토막 강의를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이게 뭐 강의가 길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내외의 강의거든요. 그거 짧은 내용을 듣고서 다시 이제 요 숙제를 개별적으로 숙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자, 그 안 풀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개인별 숙제니까.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질문 클리닉 시간을 여러 군데를 잡아놔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가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학생은 그냥 자율적으로 오는 거지만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학생은 이제 강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강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서 시간을 다시 다 맞춰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필기노트예요. 자, 필기노트의 목적은 뭐였냐면 원래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한 8년 전에 쓴 필기노트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손으로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서할 내용을 그대로 써놔가지고 야 너네들은 내용 이해하고 듣기만 해. 내가 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걸 1년 정도 잘 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은 듣는데 손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은 잘 들어요. 20분이 지나고 나면 머리에 이제 딴 생각을 하니까 저는 막 심각하게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몇 명 아이들이 막 미소를 갑자기 싹 짓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 딴 생각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요거 색깔펜을 다 지웠어요. 색깔펜을 다 지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판서랑 이거 하는 걸 똑같은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안 써 있는 내용들 혹시 애들이 안 쓰고 있으면 야 요거는 없으니까 써 제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20%의 필기만 해서 뭔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필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게 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겨울방학도 보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방학이죠. 그때 이제 아이들 제가 이거 검사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의 필기노트에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80%의 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색깔펜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필기를 시키고 제가 수업할 때 그 맨 뒤에서 저희 필기 조교가 같이 필기를 해요. 그 아이는 이제 필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그러니까 본인의 필기도 있을 거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앞에 우리 암기 테스트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거 오답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조교가 필기 노트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 필기가 있고 새로운 필기 노트를 또 받으니까 이걸 뭐 쓸모가 있을까 제가 사실 고민이었었는데 막상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암기 프린트랑 같이 노트 필기를 가지고 같이 암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 길 가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는 애들이 있어서 뭔가 효과가 있구나 지금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오류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자 마지막인데 어이구. 자, 이제 콴다의 자랑이죠. 콴다에 제가 이제 콴다로 옮긴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옮겼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뭐 반응형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단원 평가를 보고 나면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분석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좀 마음이 헛헛했던 게 뭐였냐면 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는 답이 그냥 기억, 니은이다 해볼게요. 근데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못해서 기억과 디귿을 고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고서 요 주제에 대한 문제를 틀렸구나 이렇게 분석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아이가 기억 니은으로 했지만 기억 니은이 답이지만 기억 디귿으로 했으면 사실은 기억은 알고 있는 거고 니은하고 디귿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걸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원에서는 이걸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자, 요 반응형 클리닉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교재에는 기니들을 다 뺐어요. 빼가지고 요 보시면 자, 기억은 분자량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제별로 여태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주제에다 플러스 이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뭐 문제 뭐 추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억은 분자량에 대한 개념이지만 니은은 몰수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은 양적 관계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억과 디귿을 골랐으면 얘가 분자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구나. 자, 근데 니은을 모른다고 하는 건 몰수 구하는 공식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 디귿을 모르는 건 양적 관계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주제별로 모으고 그러니까 주제 1번, 주제 2번. 주제 1번에는 뭐 분자량에 대한 거다. 자, 2번에 몰 계산에 대한 거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이렇게만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념 문제, 자, 그다음에 계산, 그다음에 뭐 추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로로 보시면 우리 애가 어떤 주제가 부족하다 알 수 있지만 또 세로로 보시면 개념이 만약에 다 부족하다 나갔으면 어머 우리 아이 이론 공부 안 했네 할 수 있는 거고 계산을 많이 틀렸으면
아, 얘가 실수가 많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공부 성향, 지금 공부가 어떻게 안 돼 있는 거 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이제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를 최대한 메꾸려고 개별 숙제를 나눠주고 클리닉을 하는 거고 어머니들은 요거를 가지고 다음 선행을 진행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나면 이거를 잘 따라오면 사실 화학에 대한 고3까지 화학을 쭉 완성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면 뭐 서울대 의대는 완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